그러니까 지금 M7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해요. 실적도 기반되어지고 있고 투자 심리도 기반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른 유동성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원래 M7 종목군들은 금리 민감주인 거 아시죠? 금리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가 나오면 얘기가 180도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2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새벽이죠. 새벽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고 실적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은 현재까지 새벽 6시부터 현재까지 묶여있는 흔히 말하는 박스권에서 시세가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지수가 굉장히 좀 이해관계 또 상황 판단을 하기에 좀 복잡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상황들이었는데 현재 증시의 상황이 좀 어떤지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99포인트 하락한 37,806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방금 이 90포인트, 99포인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랑 진폭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전거래일과 변동성이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이거래일제 모습인데 보시면 나타나지만 23일날 96포인트가 조정을 받았고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99포인트 조정을 받았고 변동성은 똑같이 0.25, 0.26%의 변동성 조정을 받았습니다. 변동성 치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변동성 치 자체는 크지가 않았는데 그 움직임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나 이제 전강 후약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 초반에 강세권에서 출발하면서 38,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뚫었었거든요. 38,064포인트까지 돌파가 됐었는데 그 시세를 끝까지 지탱하지 못했어요. 지탱하지 못하고 대장 초반에 강했던 것이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빠지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하게 된 거죠. 연 이틀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측면에 대해서 어제 설명드렸죠. 지금 모든 주가의 흐름이 제각각은 움직일 수가 없다. 제각각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한번 모이는 구간이 발생되고 모이는 구간이 발생되면서 변동성이 다시 확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또 움직임이 좀 달랐어요. 어제 나스닥은 최근에 M7 종목군들이 다시 작년 11월, 12월 때처럼 활기를 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상황이 어떠냐면 새벽 2시 반 이경에서도 어제 주간부터 좀 시장이 강했었는데 배장한 이후에 한 번의 조정을 받고 다시 슈팅을 주면서 고점을 또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대 움직임이 어땠냐면 M7 종목군들이 완전히 활개를 치고 있을 때라서 너무너무 강할 때였다 이거죠. 어제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어제 밤 12시 48분 때 그림입니다. 엔비디아가 3.19%, 아마존 1%, 알파벳 1.8%, 메타 2%대까지 시세가 유지가 됐어요.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4%대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 강했던 거의 4.97이네 최고점이 이 구간이 결국은 대밀려 버리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윗꼬리가 있었는데 어제 특별히 밀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취하니까 선물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었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130포인트 이하에서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70포인트, 50포인트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어제 새벽 3시에 국채금리 발표가 있긴 했지만 국채금리는 최근에 기조가 원래 강세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국채는 최근에 기조가 계속 강세예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인데 국채가 이 시간대까지도 계속 강세였어요. 사실 뭐 굳이 국채 발표 입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원래 기조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을 빌미로 삼으면서 다우지수가 밀리니까 나스닥이 따라 밀리기 시작했고 현물들이 따라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하는데 뭔 구분을 잘 하셔야 되냐면 현물이 강한 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강해요. 그리고 특히나 M7, 그냥 M7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이에요. 10위권 내 종목군들이 그냥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신고가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한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증상들이 뭐냐면 고가 차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전거래일부터 발생이 됐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현상 때문에 어제 새벽에 급격하게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마감을 쳤고 현재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PC랑 GDP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시 반에 PC랑 GDP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표를 앞두고 시장이 지금 타이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 쪽에서의 조정권, 그러니까 숨고르기는 어떤 시장이 됐든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고르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와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나스닥이나 S&P의 강세 부분도 다우지수에 결국은 편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열 국면에 같이 과열로 뛰어들어 버리면 이게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 주식을 할 때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고가는 말 그대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가 신고가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신고가가 찍히는 고점에 찍힌 자리는 다시 못 볼 확률도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가 될 수 있죠. 우리 일본 주가 얘기해 볼까요? 일본 니케이 주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나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주가도 뭐 사실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릴레이를 했고 뭐 신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종목이 가고 있는데 이 가격을 다시 볼 때 이 가격이 언제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1989년도예요. 89년도.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 주로 보시는 분들이 뭐 4, 50대, 60대 분들 많이 보실 거고 뭐 그렇다면 이제 자녀분들 아니면 그 자녀분들이 성장하셔서 보고 계실 때의 상황이시겠죠? 지금 그때의 주가를 회복하는데 2024년도 돼서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회복, 이 고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말아라. 시장이 고가를 찍어도 취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측면들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구간이 왜 무섭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과열이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없어요. 왜 브레이킹이 없냐면 신고가지 않습니까? 신고가는 흔히 말해서 이 위가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 아무것도 처음 가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를 아시겠지만 뭐 매번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021년도에 찍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가열이 돼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식을 샀을 때예요. 요때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분명한 것은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문을 할 수가 없는데 리스크적인 측면을 여기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래? 라고 같이 걸어보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다는 거죠. 특히나 만약에 이 흐름이 동반성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반성으로 순환매가 아니고 그냥 다우도 오르고 S&P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동반적으로 주가가 랠리를 취할 때는 그 흐름에 편승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형태의 상승을 보일 때는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에요. 굉장한 위험 시그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신고가를 어제 같은 경우도 신고점을 찍었잖아요. 17793.50에 신고점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177.93에서 머문 시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머문 시간이요. 이게 5분 캔들이거든요. 5분 있었어요. 5분. 이 신고점이라는 그 역사적인 명칭 타이틀을 달고 버틴 시간이 5분이에요. 5분이요. 5분.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가열이라는 거죠.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갈 거야. 그냥 분위기가 다 그런 거지. 근데 결국은 쓸려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쓸려버린다는 거예요. 한 큐에 썰어버리잖아요. 한 큐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파동이 아직까지는 작으니까 이 정도 선상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파동이 많이 강해졌다고 하면, 파동이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얘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뭐 지금 고점 갱신하고 있는 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1도 없어요.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는 건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여기서 고점은 뭐 한 번 더 찍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고점을 찍는 건 의미가 없는데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최고점을 다시 보려고는 언제 볼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회피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가 젖어버렸다는 거죠. 젖어버렸어요. 시장이 그냥 젖어버렸어요. 시장이 얼마나 무섭게 움직이냐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올려버려요. 밑도 끝도 없이 근거와 내용도 없이 그냥 올려버리고 그냥 사자예요. 근데 그래놓고서 위에서 고점 만들고 물량을 던지더라 이거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 분위기에 동참한다? 근데 이럴 수 있죠. 뭐 대세 상승장, 지금 대세예요. 뭐 우리나라 뭐 부동산, 뭐 주식 다 우리나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연끌을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입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싸그리 끌어다가 그 결과는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고금리에 완전히 쩔어 있죠. 그럼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3200포인트 다 경고를 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리포팅을 해주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경고를 해줬어요. 그때도 사자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대다수가 경계성 발언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군중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군중심리예요. 주식을 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군중심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대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매매할 때 뭐 굳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해서 안 되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근데 그 군중심리 하나에 휩쓸려 버리면 후심이 내 선택지가 올바르게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심리가 그런 군중 심리가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의 모습도 제가 유심히 봤고요. 어제 저도 4시까지 봤거든요. 저도 4시까지 시장을 좀 봤는데 테슬라 실적까지는 굳이 뭐 뻔한 실적이 나와 있는 거라.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은 판매량을 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실적이 뻔하게 나와 있던 답이라서 가격 인하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실적에 대한 답안지는 정해져 있던 거라 크게 기대치가 없었고, 중요했던 뭐 국채나 이런 부분을 좀 보니라 저도 늦게까지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제의 움직임도 좀 같이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움직임들을 보니까 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실을 갖고 있긴 한데, 그 강함을 배제를 하고 시장을 보니까 힘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가열이 안 붙어버리면 시장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프리마켓이라고 그래서 안 움직이신다고 할 수 있는데, 어제 프리 시장에서 올라갔어요. 사실 어저께 프리마켓에서 올라갈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어요. 프리마켓에서 변동성이 그 정도가 잘 안 터져요. 보통. 뭐 30일 거래한다고 쳤을 때 한 4, 5일, 3, 4일이 나올까 말까 하는 변동성 수치가 어저께 주가에 터지더라고요. 근데 야간에 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상이 있다. 이상이 분명히 있다. 라고 제가 체크를 했고, 177.10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결국 그 구간을 지켜내면서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열 현상이 언제 멈춘다, 전제 멈춘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꺾임 현상들의 속도가 이제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꺾임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꺾임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매물에 대한 압박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으로 환원되겠죠? 그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이 흥분된 상태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구간들을 즐겨보지도 않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과열 현상에서 따라붙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게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이건 제 기준이 아니고 시장에서도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피하시면서 기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측면으로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다음 주에 연준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연준이 있어서 지금 코멘트가 디카이트 된 구간이거든요. 조용히 해야 될 구간인데, 블랙 기간인데, 오늘 그 구간 속에서 지표가 터집니다. 오늘 PC 지표부터 쏟아져 나오거든요. PC 지표부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10시 반부터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잠정주택 판매까지 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저녁 시간이 돼야 변동성이 좀 발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이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될 겁니다. 정말 아직도 가열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가 말을 해주기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가, 어제도 나왔던 경제지표에서도 그 답이 나왔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줬었거든요. 지금 연준의 정책적 평가를 봤을 때,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다, 조금 여유 있다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제 PMI 지표 어제 그랬었는데, 경기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은데 서둘러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고금리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일하게 고금리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부동산이 좀 덜하냐면,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미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일정이 많이 변경돼서 그때와 같이 부동산으로 폭격을 맞는 케이스가 많이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 제조와 주택에 관련된 지표들이 다른 지표들에 대비해서 세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미 리먼 때 워낙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걸 이미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의 가치를 계속 눌러놓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일본도 부동산 때문에 그 일을 겪어봤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지금 통화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부동산적인 부분이 잘 잡히지를 않다 보니까 고금리에 완전히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PF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중견기업 건설사들 약간 대형까지도 지금 데미지를 먹고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정책적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은 금리를 자체를 빠르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PC나 GDP 지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던 윌리엄스 쪽에 연준 이사가 말씀하시길 우리 PCE 지표 좀 볼게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표를 보고 우리가 금리를 언제 할 거냐라고 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3월달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금리 늦게 내려야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것 자체를 시장이 참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7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해요. 실적도 기반되어지고 있고 투자 심리도 기반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른 유동성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합니다. 분명히 강해요. 그런데요. 분명히 강한데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원래 M7 종목군들은 금리 민감주인 거 아시죠? 금리 민감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준에서 발표가 나오면 얘기가 180도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베이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분수령, 제가 이제 어제랑 오늘이 분수령일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신고점을 찍었던 것도 의미가 있고요. 신고점을 찍었던 걸 무너뜨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도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며 시장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